우리나라를 이끄는 리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미래에 대해서 정말 대담하고 어쩌면 좀 파격적일 수도 있는 새로운 비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그 수많은 특권들, 과연 정당한 걸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모든 논의의 핵심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먼저 도대체 왜 국회의원 특권이 이렇게 계속 문제로 지적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이 받는 엄청난 대우에 비해서 실제 성과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이 불균형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한쪽에는 온갖 혜택이 다 있죠. 근데 다른 한쪽에는 글쎄요, 국민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가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치르는 비용은 엄청난데 효율은 바닥이다. 이런 문제인 거죠. 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3년 기준으로요, 국회의원 한 명의 평균 연봉이 국민 1인당 총소득의 무려 3.6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다른 선진국들은 보통 1배에서 2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이건 정말 눈에 띄게 높은 수치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대우를 받으면 성과라도 좋아야 할 텐데 과연 그랬을까요? 2017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입법 효율성이 139개국 중에서 99위로 평가됐습니다. 99위요? 그러니까 돈은 엄청 쓰는데 효율성이나 신뢰도는 거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용은 많이 들고 효율은 낮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정치의 정체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렸다. 이런 진단인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주장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이 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실상 아무런 발전 없이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정지 상태였던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정체된 걸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논쟁적일 수 있는 진단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정치권이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특정 집단에 의해서 완전히 독점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리더십이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가 아예 차단되어 버렸다는 분석이죠. 자, 문제 진단은 여기까지고요.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이고 또 아주 도발적인 제안이 시작됩니다. 바로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보자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는데요.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의 해법을 내놓는 현대판 부족장은 다름 아닌 최고의 기업인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짜 인재와 능량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기업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준을 아예 바꾸자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인재, 다시 말해서 인적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키워내고 있느냐, 이걸로 평가하자는 새로운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회 구성안 이른바 4대 3대 3 법칙이라는 걸 제안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정치인의 비율은 40%로 확 줄이고요. 그 빈자리를 지식인 30%, 그리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활동가 30%로 채워서 균형을 맞추자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죠? 자,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리더십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훨씬 더 커져요. 바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사명으로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그 철학적 기반이 뭔지 한번 보시죠. 그 철학적 기반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바로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알아. 이 정신을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낡은 이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지도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의 목표를 우리 내부 문제 해결에서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엄청난 성공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전 세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 새로운 다짐을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인류 사회 전체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적 약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정말 크죠? 와, 정말 거대한 비전인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러니까 개혁으로 가는 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혁을 위해서 당장 시작해야 할 두 가지 핵심적인 행동 강령이 제시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보시죠. 첫 번째 단계는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특권을 100% 폐지하는 겁니다. 뭐 일부를 줄이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예외도 없고 타협도 없이 모든 특권을 그냥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통치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국민 위에 서서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를 하라는 요구인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국민 공모전 같은 걸 제안해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어려운 문제 해결책을 전문가나 관료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직접 아이디어를 구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실현하는 진짜 첫걸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설명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대로 닮게 된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